자,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가볼 건데, 제가 의문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그 방화벽은 왜 꺼도 되는 건가? 그럼 우리 서버가 너무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왜 꺼도 되는지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라고 시간을 드렸었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화벽이 아예 없으면요. 이거는 진짜 사고예요, 사고. 내가 운영하는 서버가 그냥 아주 좋은 먹잇감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접속해서 내 거 마음대로 막 휘저을 수 있어요. 사실은 방화벽이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파이어워라는 방화벽을 아예 비활성화 시킬 거라고 했죠.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건데, 사실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지만, 실제 서버 운영이라는 걸 감안하고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하고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제 지금 우리가 버추얼 박스를 통해서 만든 이 가상 머신은 우리가 진짜로 컴퓨터를 하나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 머신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서버 컴퓨터를 만들어서 구매를 해서 얘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서버 컴퓨터 어딘가로 가야죠. 이거는 아마 수업 초반에 배우셨을 내용인데 I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로 가야 돼요. 네, 이거는 배우셨죠? 거기서 운영을 해야 가정에서 운영하는 거랑 다르게 챙길 수 있는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는 IDC에 입주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IDC라고 하는 이 종합센터는요, 얘는 이게 존재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센터마다라고 했는데 왜 센터마다라고 했냐면 사실 뭐 정부 사업 관련된 이런 서버들을 모아놓는 센터가 있는가 하면 민간 기업 것들 서버를 모아놓는 센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정책이 좀 달라요. 보안 정책이. 그래서 그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이 센터 자체가 애초에 이 서버로 접근하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한번 걸러요. 이게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방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해킹을 당했네, 털렸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지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위력의 방어력을 뽐내고 있는 그런 보안 정책들을 얘네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버에는 당연히 우리 서버 내부로 진짜 들어오기 전에 얘부터 뚫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를 뚫고 들어온 공격이다? 그럼 파이어원은 살아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를 못 뚫으면 파이어원은 얘를 못 뚫을 만한 공격이라면 파이어워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리 거에 상관이 전혀 없겠죠. 어차피 여기서 걸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꺼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어워라고 하는 이 방화벽은 리눅스 기본 내장되어 있는 방화벽 중에 하나인데 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 못 봤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이 꺼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그냥 이런 방화벽을 내장되어 있는 이 방화벽을 기본 방화벽을 제거해도 된다. 근데 아예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비활성화까지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름도 알았고 비활성화를 시켜도 되는 이유도 알았으니까 진짜로 한번 비활성화를 시켜볼게요. 자, sudo system ctl 스테이터스 상태부터 한번 보죠. 파이어워. 근데 여기서 이 방화벽 이름은 파이어워가 맞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름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가 돌고 있는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D가 붙어요. 얘는 좀 특별해요. 우리가 엔진X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어, 랜카드 인터페이스 걔가 돌고 있는 확인할 때는 D를 안 붙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얘는 이 D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어때요? 상태가? 스테이터스를 봤더니 액티브로 돌고 있죠. 자, 얘가 맡고 있는 주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일단 끌 겁니다. 끄는 명령어는 당연히 스탑이겠죠? 자, stop fire D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태 볼까요? 당연히 꺼졌을 거예요. 이제 inactive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안전히 비활성화까지 시킨다고 했어요. 이 비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 수업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수업하러 와가지고 이 얘를 또 꺼야 돼요. 엔진엑스를 활성화 시켜놓은 이유가 매번 수업마다 얘를 키지 않으려고 활성화를 시켜놓은 건데 파이어월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비활성화를 걸 겁니다. 자, disable. 이러고 스테이터스는 뭐 사실 아까 꺼놓은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볼 필요 없지만 본다면 얘는 이제 inactive고 이 상태로 만들어 주고 나서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문제였던 우리가 지금 외부 크롬에서 접속할 수 없게 막고 있던 문제 주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이제 붙잡았잖아요. 못하게 막았어요. 방해하던 거를. 그러면 이제 가능하겠죠. 자, 외부 크롬 한번 가볼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127.0.0.1에다가 로컬호스트나 이거는 같은 의미니까 둘 중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뚫어놨던 포트 8010 윈도우에 있는 8010 포트로 가면 얘가 포탈을 타서 리눅스 안쪽에 있는 80 포트로 연결을 해줄 거고 그 80 포트 안에 엔진엑스 안에서는 접속만 잘 된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웰컴 투 엔진엑스 그걸 볼 수 있을 거니까 자, 얘를 눌러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웰컴 투 엔진엑스에다가 If you see this page 제가 막 읽으면서 설명해 드렸죠. 이 페이지를 당신이 보고 있다면 설치가 잘 완료됐을 거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문서 자체를 직접 편집기로 열었다면 지금은 이 문서가 GUI를 통해 HTML 문서가 그려진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차이가 있는 거다. 네. 자,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이거 보려고 우리가 이제 웹서버 설치하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파일명을 봤지만 index.html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웹서버를 설치를 했고 실제로 연결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 index.html 말고 다른 건 못 보여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웹서버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index.html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 위치를 찾아가서 혹은 이 위치를 우리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변경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렇게 치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웹서버 구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결국 연결하는 과정까지는 사실 내 프로그램이 뭐든지 간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기초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 기초 과정의 반복 숙달이에요, 사실. 물론 더 다른 것들을 배워 나갈 거지만 그 전에 여기까지 한 걸로 한번 다시 숙달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드릴 건데 최초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최초 루트로 로그인 딱 한 그 상태 거기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과정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이거 하나 띄워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최초 상태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스냅샷에 복원을 시켜버려야죠. 최초 상태로. 그리고 나서 일단 푸티로 연결 못해요. 처음에. 맞죠? 인터페이스 랭카드도 꺼져 있고 계정도 없어요. 우리 루트 계정은 안 쓰기로 했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일단 얘를 켜요. 머신을 껐다 끄고 최초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끄고 나서 돌아가고 킵니다. 켰을 때 로그인 되어 있겠죠. 루트로. 그 상태에서 바로 계정 만들고 그 다음에 랭카드 켜주고 이게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랜카드 켜주고 요거까지 하고 푸티로 넘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랜카드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 푸티로 넘어와서 얘를 해도 돼요. 둘 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IDC 안에 센터 안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서버를 구축하러 갔어요. 거기서 작업은 최소화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이건 왜냐면은 여러분들 서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얘기 들으셨죠? 최영 강사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나요? 그 큰 넓은 공간에 이제 렉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각 기둥들이 막 여러 개가 막 쌓여 있고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서버실 그런 것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렉이라고 하는 친구 안에 컴퓨터가 이렇게 넓적한 게 여러 개 꽂혀 있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서버들이에요. 우리도 이 중에 하나를 컴퓨터를 갖다 꽂아 넣고 세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작업할 때는 이 렉에 연결되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노트북, 간이 노트북처럼 생긴, 근데 이제 분리가 불가능한 그 노트북처럼 생긴 그 친구를 통해서만 이 키보드 마우스를 쓸 수 있어요.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작업 공간을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서 문제없이 가동 서버가 돌아갔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나와요. 그리고 밖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지만 서버실 안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서버는 꺼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은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그 열기를 내리기 위해 항상 냉방이나 선풍기나 이런 게 틀어져 있고요. 근데 이거 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 걔네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서버 컴퓨터들이 뱉어내는 그 먼지가 선풍기랑 에어컨 때문에 난리가 나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서버실에서 한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작업하고 나오면요. 코가 막 먹먹해요. 막혀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서버실에서 작업하는 일도 같이 병행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이제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래 일할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런 작업하고 푸티로 원격 접속한 다음에 계정 추가하고 접속을 여기다 써놨네? 뭐 어쨌든 순서는 살짝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큰 틀만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 네, 디테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릴리즈 설치해주고 패키지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엔진X 최신 버전 설치하고 그 다음 실행시켜서 활성화까지 하고 파이어월 종료하고 비활성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접속해서 이 화면 띄우는 것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해야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드릴 건데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수업 끝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끝날 때까지 쭉 드릴 거고요. 다 못하신 분들 오늘 혹시 이거 아시나요? 어제까지는 월화수목 금 수업이었죠. 오늘 이제 리눅스 2부터는 월화수목 수업이에요. 금요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빵빵하게 주어졌어요. 그 기간 동안 숙달해 오시면 돼요. 이 과정 막 암기하고 명령어 막 외워야 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수업 페이지에 자료 있죠. 그거 보면서 따라할 수 있고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으면 돼요. 속도는 조금 나면 날수록 좋겠지만 막 외워가지고 따다다다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정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주말 포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이니까 그때까지 이 과정 반복 숙달 열심히 해 오시고요. 이 과정 처음부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월요일 날 수업에서 시작하자마자 이거부터 한번 하고 다음 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